대한민국 검덕의 청년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19개 대학 대표들 중에서 최강자를 가리는 날이다.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며 투표 박병훈. 누가 과연 이 빛나는 우승기를 가져갈 것인가? 이번 대회 개인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용인대학 4학년 박병훈 선수. 지난 2년 동안 전국 주요 대회를 석권하며 차세대 무림 고수로 떠오른 막강 실력의 소유자다. 역대 전적 최고라는 고수답게 그의 검은 빠르고 예리하다. 충분한 또 기량도 있고 어쨌든 센스가 빠른 애니까. 박병훈 선수의 숙명의 맞수, 대구대학의 노영은 선수. 고3 때부터 줄곧 박병훈 선수를 바짝 추격해오더니 지난 춘계대회 때는 급기야 그를 제압하고 말았다. 영웅형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스피드랑 파워맨으로 하는 검으로 싸우고 검으로 맺어진 인연. 승리를 위해 그리고 우정을 위해 청년들은 오늘도 검을 들었다. 용인대학 검도회 하루는 아침 9시에 시작된다. 100여 명 청년 검객들 중심에 주장 박병훈 선수가 있다. 35년 고수 김영학 교수가 이끄는 정예대원들이다. 다 오면 쓰자. 들성부른 집안에는 든든한 맏형이 있는 법. 최고참 나이의 최고의 기량 주장 박병훈 선수는 이 팀의 대들보라 불린다. 지난 2년 연속 개인전 우승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명실상부한 전통 강호의 입지를 굳히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매도 주장이 먼저 맞고 상도 주장이 먼저 받는다. 모든 훈련은 그의 시범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최근 교수님의 북소리는 거세지기 시작했다. 전진, 전진, 전진 앞으로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개선장군 모습이다. 시합 할때 그렇게 맞는 놈 있어? 전국대회를 2주일 앞둔 상황. 지도 교수의 마음은 조급하다. 그러나 웬일일까? 박병훈 선수의 발놀림이 영 심상치가 않다. 결국 김 교수는 북채를 놓고 호구를 걸치기 시작했다.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 친히 나서서 박병훈 선수의 연습 상대가 되주기로 했다. 수성을 넘고 일어서라는 뜻이다. 순간 박 선수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하늘 아래 가장 지엄하신 분 스승을 향해 검을 들어야 하는 순간이다. 빨리. 야. 갖고 들었어? 예? 쉬면 받아치고 쉬면 받아치고 한 번에 허리 받아치는 건 없이 약해. 허리 받아치고 박 선수는 넙죽 절을 하고 물러섰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덥석 엎드리고 말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다. 스승께서 땀으로 도복을 적셔가며 몸을 낮춰주셨건만 자신은 또 그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드리고 말았다. 스승은 언제나 산과 같다. 오르고 싶다는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오르려 하는 순간 늘 한계를 시험한다. 어지러워. 이렇게 힘들다가도 시험 좀 다 났고 좀 다시 검도할 만하면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생각, 그런 충동이 들어. 막 힘들 때는 하기 싫고 그런데요. 다 하고 나서 이러고 있으면 좋아요. 김영학 교수의 지도법은 이른바 주마가편법. 큰 선수를 만들자면 달리는 말에 더욱 엄격한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아마 랭킹 1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뭐 상당히 이제 개인전 우승도 수차례했고, 그래서 본인도 저희 용인대학교를 오고 싶어 했고, 저도 박병호 선수 받고 싶어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잘 지도를 했는지 더 그런 캐리어가 있는 선수 같았으면은 지금쯤 더 훌륭한 선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편 대구대학 캠퍼스에서는 또 다른 명장 아래 박 선수의 마수가 단련되고 있다. 땡볕 아래 내어말린 도복들이 선수들의 열정을 말해주는 이곳은 전국 충계대회 유견수를 일궈낸 땀과 승리의 요람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전국대회 맹훈련 속에서 유달리 주목받는 선수는 노영원 선수. 지난 충계대회에 이어 개인전 2연승을 노리고 있다. 감독의 훈련 타겟도 자연 그에게 모아진다. 노영훈, 스피드가 나와야 된다고, 자식아. 무더위 탓일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망주답지 않게 요즘 노영훈 선수의 스텝은 무겁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해서는 이른바 기검체 일치, 즉 기와 몸과 검이 하나 되는 날카로운 공격을 해낼 수가 없다. 어디서 이 새끼야? 감독님의 호통 뒤로 노 선수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다. 본인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사실 요즘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현격히 차이가 날 만큼 신체 리듬이 말이 아니다. 좀 아직 무거워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충계대학의 시합을 마치고 그 후로 좀 휴식기도 좀 있었고 또 부상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훈련이 등하시던 것 같아서 굉장히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검에는 길고 짧은 것이 있고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다. 그 장단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것. 그것이 노영훈 선수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왔다. 영훈 형은 다 스피드도 좋고 힘도 좋고 타격도 좋고 다 좋아가지고요. 뭐라 한 가지만 뽑을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나이 탓일까 계절 탓일까 큰 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느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1 때 시작해서 벌써 10년. 이 호구를 땀으로 적시며 앞만 보고 정진해온 세월이었다. 네, 제일 좋아요. 몇 년 계속 쓴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이 많이 들었죠. 이거 아니고 딴 거면 운동도 안 돼요. 이거 안 쓰면. 무념, 무상, 명경지수. 그는 그저 모든 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 보기로 했다. 그날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기숙사에서 1학년 후배들은 땀에 젖은 수건들을 빨아말리느라 부산하다. 그 시간 노영훈 선수는 기숙사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근육통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머리조차 들지 못한다.
오후 훈련까지는 그래도 잘 견딘다 싶었는데 3년째 함께 살아온 후배로서도 노 선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아니 어디가 아파서 그래요? 모르실게요. 여러 같아서. 훈련을 마치고 모두들 쉬는 시간. 노영은 선수는 조용히 외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병원을 다녀오려는 생각. 남의 속도 모르고 모두들 부러운 눈치다. 부럽죠. 저희도 집에 가고 싶은데. 아, 부러워요. 아, 정말. 아, 영훈이 형 집에 가서 잘 갔다 오셔야 돼. 아, 나도 가고 싶다. 하지 마. 너도 가고 싶지. 큰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외박은 금지돼 있다. 같은 대구 시내에 살면서도 이렇게 훤한 대낮에 집에 가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이 남의 동네처럼 낯설고 생경하다. 다리 아픈 건 어때? 응?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되겠어? 집에 들어서자 다시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어머니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마음뿐이다. 그럼 지금 갈까? 지금 가야 되지. 머리 왜 그냥 그러고? 그리고? 쭈글쭈글 다 해졌다, 이 사람들가. 물 한 잔 마실 새도 없이 모자는 집을 나섰다. 엄마 밥을 못 먹어 아픈 것은 아닌지 기숙사 생활 6년 동안 어머니는 늘 그것이 죄스러웠다. 고된 훈련에 스트레스, 거기에 몸살 감기까지 겹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무릎이 허약한 아들에게 검도를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인정받는 아들을 보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불안한 심정이었다. 인체가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이제 주지 못하면서 계속 운동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몸에서는 뭐 건강한 운동이 아니라 뭐 그냥 좀 몸이 상하게 되는 막 노동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아파도 좀체 아프다고 내색하지 않는 아들이었다. 그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어머니는 그 마음을 헤아린다. 너무 힘든 길을 가게 해가지고 저래 몸이 아픈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떤 데 생각하면 막 혼자 울 때도 있어요. 애 생각하면 너무 짠해가지고. 아버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보약 한 제 먹인 적이 없었다고 기억한다. 그래도 검도 경력 10년 만에 온 집안을 메달과 트로피로 장식해오면서 노영은 선수에겐 나름의 징크스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준우승 징크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준 것이 지난 춘계대회 우승이었다. 어떤 대회를 나가든 늘 박병원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동감되게 그들을 효검지우, 칼로 맺어진 우정이라고 했다. 경기장 밖에서는 친구, 그러나 극복해야 할 경쟁자였다. 순간적으로 그 움직이는 거는 병원이가 빨라요. 머릿속 돌리는 거는 병원이가 잘해요. 잘하고. 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교과서 같죠. 배운 것대로. 허약한 몸으로 외로운 길을 가는 아들에게 늘 힘이 돼준 것은 아버지였다. 캠코더를 장만한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학 1학년 때요. 박등을 지는 꼬라지 보고 분석을 그래가지고 일부러 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경기를 촬영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 물론 지난 춘계대회 때 모습도 카메라에 담아두었다. 승리의 비결은 역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검도는 정신력으로 하는 무술이었다. 침착해보자. 그런 이제 마음을 좀 새로 했죠. 만년 2위라는 오명을 떨치고 박병원 선수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해냈구나. 그때 더 좋았어요. 그때 더 해냈구나.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받았어요. 노영훈에게는 성취의 순간, 그렇다면 박병훈에겐 그 순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용인대에서 오늘도 연습의 한창이다. 오늘 교수님을 대신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장 박병훈 선수. 고3 때부터 시작된 끈질긴 맞수의 인연. 그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청계대회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그는 이번 전국대회를 벼르고 있다. 매서운 그의 칼 끝에 후배들은 감탄한다. 이게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요 되게 잘 보고 잘 모르고요. 너무 잘해요. 존경 대상이에요. 단체전과 개인전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는 박병훈 선수. 그런데 연습에 몰두하던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호면을 벗는 순간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팔을 접질려. 그전부터 계속 다쳤던 건데 그래서 시합도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해봤는데 전국 대회를 향해 가고 있는 그의 집념과 열정을 오른쪽 발목이 그야말로 발목을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겠네.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배워가지고 뭐 해도 뭐 하겠어요. 그냥 물리치료해서 이거만 받고 시합 끝나고 나가야죠.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박 선수는 기숙사로 향한다. 상이에요? 거의 왕이에요? 최고죠. 교수님 다음인데요. 신이에요, 신. 신. 후배들에게 있어서 그는 자칭타칭 왕이요 신인 존재다. 이제 오늘의 모든 훈련은 끝이 났다. 땀에 젖은 호구를 바람에 말리며 이제는 선수도 쉬어야 할 시간. 그때 기숙사 식당으로부터 식사가 배달돼 온다. 선배를 왕으로 모신다는 후배의 배려다. 자주 배달해요? 아니요. 어제 매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보고 크고 후배는 선배의 땀내음을 맡으며 자란다는 말이 있다. 따뜻하다 못해 엄격한 선후배 사이 강제성 운운하며 섣불리 재단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이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친밀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선배의 이름 석자에서 후배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주작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 돼요. 여전히 마음씨 좋은 표정으로 후배는 선배의 투정을 받아준다. 맨날 해요. 그날 밤 기숙사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식 먹었어! 못 먹었습니다. 아니 누구야? 깜깜이 이방입니다. 신이자 왕이라는 주장 선배님을 따돌리고 후배들끼리 야식을 먹은 것이다. 아이 곳에 내가 없다고 곳에 지네들끼리 야식을 먹고. 휴지통에서는 분명 증거가 포착됐다. 박병훈 선수는 지어 마신 주장의 이름으로 일대 신문에 들어간다. 이거 지금 잠이 와? 잠이 와? 야식 먹을 때는 안 피곤했지. 요즘 나한테 전화도 안 하더라. 야식 먹을 때. 검도장에 서면 그야말로 차갑고 예리한 검객이지만 기숙사에 돌아오면 개구쟁이처럼 장난기 많은 23살 청년. 그의 매력을 후배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날 밤 박 선수의 방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윽고 후배들의 한성문이 나붙었다. 그 시각
대구대 검도부 기숙사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방학 중 룸메이트 배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손성주 주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던 그때 선수들의 발바닥에 눈길을 끌었다. 굳은 살이 앉다 못해 거북이 등 껍질처럼 갈라졌다. 마룻바닥에서 맨발로 운동을 하는 탓이었다. 시합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물집이 잡히잖아요. 물집 잡힌 데서 이제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물집이 굳은 살이 되고 굳은 살이 또 이제 쌓이면 이만큼 되거든요. 굳은 살이 쌓여서 굳은 살이 또 갈라지면 또 그게 또 찢어지고. 제가 이렇게 찢어지면 자랑스러워요. 네?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 한편 기숙사 한쪽에서는 뭔가에 혼자 열중하고 있는 선수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수 바느질 300영이 한창이다. 여자친구 주려고 그러세요? 아니, 엄마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주려고 해서. 검을 잡던 손끝에 바늘이 들려있다. 학교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강하고도 섬세한 청년들이다. 아침에 일찌감치 찾아오는 여름철, 선수들은 거의 다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몸이 아파 집에 갔던 노영훈 선수도 다시 돌아와 곤히 잠들었다. 대회가 가까워오면서 새벽 6시부터 아침 운동이 시작됐다. 맞아. 연일 계속되는 강훈련. 피곤에 지친 선수들은 매일 새벽마다 기상전쟁을 치른다. 노영훈 선수도 오늘 같은 아침에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무의식 중에 깨어난다 해도 몸은 따로 노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젠 서서히 신체의 리듬을 되찾아야 할 때였다. 그날 아침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순간 대구대 검도장 한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잡았던 검을 놓고 일제히 현관 쪽으로 모여든다. 학생 지원처에서 성적 확인을 나온 것이다. 한 번 빠졌으면 말도 안 하지. 몇 번 빠진다면 많이 빠졌단 말이지, 너희들이. 회장이 또 민식 가서요. 니네 수업도 안 나가고 과제도 안 내고 시험도 안 쳤지? 쳤는데요, 시험. 과제는? 무슨 과제? 공무원 냈는데? 딴 과제는? 영어 숙제요? 답이 없어. 성적 관리에도 철저해야 하는 것이 검도 선수들이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얘들 같은 경우는 특기자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성적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그것처럼 말해놓고 운동 때문에 그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합이 있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수들은 영어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안 통해 외국 문화랑 한국 문화랑 틀리니까 그걸 이해를 안 해줘가지고. 훈련이 시작됐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나온 노영훈 선수. 단단히 복장을 갖추고 다부진 마음으로 일어섰다.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지금 컨디션 이렇게 따지고 그할 시간도 지났고 스스로 끌어올리면 되는 건데요. 아프다고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시합 들어가는데. 대충 할 수 없는 길, 그것이 검을 잡는 선수들의 길이다. 오늘도 칼끝에서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바람이 인다. 생과 사가 나뉘고 승과 패가 결정되는 그 시각, 노영훈 선수는 연습장을 나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근육통은 아직도 여전한 것일까?
이제는 손발까지 주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의 말대로 대충 할 수는 없는 일. 그는 다시 연습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멍하니 서 있는 그에게 전홍철 감독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스승님을 향해 총 공격. 그러나 그에겐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진다. 뭐하는 거야? 아니다! 뭐야? 뭐하는 거야? 노영훈한테 실망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지? 이거 봐라. 설명했다. 설명했다. 마음을 살아. 미안합니다. 고생하고 전하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